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이 경기는 챔스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망 그리고 지금 게이루가 결장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부상 이슈가 있는 이제 다이어와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지만 100%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네요. 자, 우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카디스 상대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주전들 이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어느 정도 주전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 이제 거의 확정이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카디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완전히 좀 매듭을 지었죠. 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주전들을 이제 직전 경기 어느 정도 좀 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 4강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뮌헨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기에서 뮌헨이 이제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만 해도 홈에서는 이기겠구나 싶었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리한 파울을 저지르며 PK를 허용했고, 결국 이제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뮌헨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만한 좀 결과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특히 지금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부상 및 컨디션 이슈가 있는 그런 뮌헨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뮌헨이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뮌헨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성적이나 좀 경기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지금 몇 달 넘게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런 약간 좀 레알의 상승세와 더불어 현재 뭐 뮌헨의 그런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 및 그리고 이제 좀 수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피오렌티나. 자, 이 경기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이제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오니에디카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제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1점의 리드를 하는 채 브리어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플랜이 좀 더 다양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피오렌티나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반해 브리어는 굉장히 좀 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브리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최소 뭐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네, 괜히 좀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좀 템포를 죽여 어느 정도 좀 천천히 경기를 약간 운영하는 식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브리어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반해 이제 피오렌티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약간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피오렌티나가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며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혼자서 30개 이상의 슈팅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단 5개의 슈팅밖에 이제 만들지 못했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2골을 이제 넣었긴 했지만 굉장히 좀 득점 기회는 많이 적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2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 팀의 약간 좀 득점 기회 창출에서는 좀 차이가 났었던 그런 1차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는 브리어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현재 이제 1점 열세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차전을 봤을 때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대치가 좀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의 핵심이 오니에디카의 결장도 좀 뼈아프기 때문에 그런 약간 핵심 미드필더의 결장으로 인해서 좀 약간 빌드업 부분에서도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원정 피오렌티나도 믿음이 안 가긴 해요. 왜냐면 피오렌티나가 솔직히 뭐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뭐 만든 게 뭐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원정 피오렌티나도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1차전에서의 그런 좀 차이를 고려하면은 이거 경기는 약간 원정이라 해도 피오렌티나 승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결과를 말하는 거를 보면은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은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피오렌티나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어느 바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